친명계가 조직적으로 이제 반발을 한 것이다. 정청래가 싫어서 친명계가 비토를 놓은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정청래 대표는 뭘 믿고 이렇게 왜 이게 가결될 거라고 확신을 했을지가 참. 당대표가 내무반에다가 수류탄을 터뜨렸다. 이렇게 이 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 대표가 이제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신문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메인 뉴스에선 다루지 않는 궁금한 뒷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정치 TMI.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장소에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원래 촬영하던 곳이 수습 교육받고 있다고 해서 TMI네요. 네, 진짜 레알 TMI. 오늘 저희가 근무하는 16층에서 이제 촬영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좀 흔들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장동혁 대표만큼이나 위기에 봉착한 인물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당대표 리더십이 지금 둘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정치 TMI의 주제로는 정청래 대표의 흔들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초부터 정청래 당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계속 나왔었거든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요? 일단 출발점은 1인 1표제 당원 개정안이 부결된 거예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 중앙위원회에서 막히면서 당 장악력에 의문이 제기됐고, 게다가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청, 비청 대결 구도까지 보이면서 리더십 논란으로 확산된 겁니다. 근데 사실 1인 1표제는 정청래 당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공약으로 좀 내세워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1인 1표제 투표를 하기 전에는 당연히 좀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민주당 내에 좀 여론이었는데, 막상 이제 까보니 결과는 부결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부결된 이유를 선배님 뭐라고? 일단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좀 반감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권리당원의 지지를 많이 받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1인 1표제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당 안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반작용이 좀 강해진 거죠. 지도부에서 부결을 예상하지 못하고 참여 동료 전화라든가 이런 걸 또 안 했대요. 결국 중앙위원들이 참석을 적게 한 데다가 반 대표가 적절하게 나오면서 28표 차로 부결됐죠. 근데 1인 1표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1인당 한 표 준다는 그냥 만말인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 당내 이제 대표나 지도부 선출할 때는 권리당원하고 대의원의 표심을 각각 반영하는데, 대의원은 흔히 생각하는데 지도부하고 현역 의원,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원 등 당의 간부랄까 이제 대부분 대의원이라고 보면 되고, 권리당원은 이제 일반 당원에 가까운데, 현재는 이제 당 지도부 선출 시에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20대 1 이하에서 지난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17대 1 정도의 가중치가 있었대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호남이 기반인 정당이니까 호남 당원들이 많거든요. 대신에 영남이나 강원 이런 데들은 열세 지역이고 취약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을 기준으로 의사를 반영하면 취약 지역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겠죠. 반영이 적게 되겠죠. 왜냐하면 극소수에 불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표의 가중치를 둬서 일종의 보정을 하는 거예요. 대의원 수는 이제 지역별 편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계적 평등이 사실상 이제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렇죠. 네, 소외된 지역에 좀 더 이제 표의 배려하는 가중치를 두는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그 당내 경선에서 좀 대의원이나 뭐 의원 투표에서 좀 이렇게 실제로 밀렸던 경험이 있는 거.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전체 득표에서는 앞섰지만 대의원 득표에서는 박찬대 후보한테 밀렸어요.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정 대표 지지가 압도적이었는데 대의원표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지지가 약하다는 게 그때 확인됐던 거죠. 그럼 이제 본인이 대의원들한테는 좀 지지를 못 받는 걸 아니까 1인 1표제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닌 게, 원래 1인 1표제는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당원 주권주의라는 명분으로 계속 추진이 되었던 거예요. 당원들이 직접 당의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일종의 직접민주주의랑 좀 비슷한 개념이었고, 게다가 이제 지난 전당대회는 임기가 1년짜리였어요. 연임을 통해서 2년을 더 할 경우에 총선 때 공천권을 이제 통해서 자기 세력을 당내에 포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전당대회가 더 되게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다 이재명 모델이에요. 근데 듣다 보니까 뭔가
정청래 대표의 추구미가 당대표 시절의 이재명 음. 대통령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재명 모델이 뭔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표현대로 변방의 장수로 시작을 했거든요. 운동권도 아니고 기초단체장으로 시작해서 광역단체장이 됐고 당으로 들어왔다 처음 이제 의원이 됐고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렇게 조직이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체력이 취약했는데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의 중심이 이제 친문에서 이제 친명으로 바뀌었잖아요. 2004년 총선 때 그 가장 히트친 용어가 있는데 하윤인턴 혹시 비명 행사라고 들어봤어요? 네. 원래 다른 뜻이지만 이제 비명이 다 행사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비명계 의원들이 이제 다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친명들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하니까 이재명 단일 체제로 개편이 됐어요. 그렇게 당을 장악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된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인 거죠. 그게 이제 이재명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청래 당대표도 이재명 당시 당대표처럼 좀 당 안에서의 입지를 완전히 다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비율이 더 낮았다고 해요. 지금보다. 그때도 한 번 당원을 개정해서 가중치를 줄였어요. 한 차례 줄인 거를 지금 정청래 대표는 아예 1대1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거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또 1인 1표제가 부결이 된 걸 보고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가 조직적으로 이제 반발을 한 것이다. 정청래가 싫어서 친명계가 비토를 놓은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선배가 보시기에도 친명계가 정청래한테 좀 힘이 쏠리는 거를 경계를 하기 위해서 1인 1표제를 좀 부결을 시켰다고 보시는지. 친명계라는 명칭부터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당대표 실제에서 이른바 이제 명청대전, 명청 갈등이 생기면서 친정청래계하고 비청계가 나눠졌거든요. 비청계는 이제 원조 이제 친명계에 가까운 거죠. 아무튼 이번 1인 1표제 부결은 이제 정 대표에 대한 반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원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내의 어떤 숙의나 설득 과정 없이 지도부가 밀어붙였다는 비판 여론이 사실 상당했어요.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게 이번 부결의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건 좀 그냥 개인적 궁금증인데 이렇게 수기의 과정도 없었고 설득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면서 아까 뭐 전화도 제대로 안 돌렸다고 선배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뭘 믿고 이렇게 당당했을까? 왜 이게 가결될 거라고 확신을 했을지가 참 궁금하네요. 첫 번째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친명계, 그러니까 비청계가 조직적으로 비토 움직임을 보일지를 아마 몰랐겠죠. 왜냐면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 당연히 1인 1표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본인에 대한 반감이 그렇게 큰 줄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기 되게 쉽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좌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얘기만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뭔가 당위성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판은 이제 잘 귀에 안 들어오게 되고 정청래 대표도 설마 싶었던 거겠죠. 당연히 통과되겠지라고 그렇죠. 좀 네. 과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1인 1표제 부결 후에 뭐 정청래 대표도 좀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고 재부의를 근실내 하진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당내 갈등 상황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 대통령한테는 좀 불편할까요?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면 뭐 마냥 불편한 것도 아니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건망할 것 같아요. 정 대표가 이제 순방 중에 뜬금없이 이제 재판중지법 막 꺼내고 혼자 강성당원들 지지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편했을 텐데 그렇다고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를 막 흔들어야겠다, 엎어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부결 이후에 조금 로우키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계속 자세를 유지한다면 납작 엎드린다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중요한 거는 내년 전당대회에서 자기랑 궁합이 맞는 당대표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냥 대통령이 누굴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공언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제 명심이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가 있어서 이제 김 총리가 전대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많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명청 그 사이가 어떨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때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정청래 대표 보면은 되게 강성 이미지가 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 기자님들 명함 안 받으셨을 때부터 그런 이미지. 원래 강했어요. 원래. 정 대표는 17대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시절부터 강경파를 분류됐고 제가 이제 직접 가까이서 봤던 거는 초선하고 나서 한 번 쉬고 재선 의원이었던 19대 국회 의원 시절인데 그때도 이제 강성당원들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했고 당 안팎을 향해서 총구를 겨눠서 당 대포라고 네, 빌렸거든요. 당 내부를 향한 발언 때문에 결국 당직 자격이 1년 정지됐는데 그때 제가 쓴 기사를 오랜만에 찾아봤더니 관계자 멘트 중에서 당대표가
내무반에다가 수류탄을 터뜨렸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인용해서 기사 썼던 게 있더라고요. 누구셨는지 참 궁금.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정 대표가 무슨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 좀 세게 징계를?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2015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이었고 야당이었어요. 이제 근데 그때가 이제 당이 항상 친문하고 반문, 친노 비노 진영 간의 갈등이 극심했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이제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해왔던 당시 주승용 최고위원의 비문 진영이었거든요. 그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다라고 이제 말했어요.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의 여파로 이제 정 대표는 당직 자격 1년이 정지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음 총선에서 이제 컷오프가 돼서 출마를 못했어요. 그때 뭐 나름 도끼를 또 품었겠죠. 그렇게 해서 4년 또 쉬고 나서 다시 21대 당선이 됐고 이번에 22대에서 당대표가 된 거죠. 참 정청래 대표가 발언이 좀 센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워딩이 그러니까요. 직설적이고. 근데 원래 직설적인 워딩을 할 때 사람들이 좀 선명하니까 환호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 취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제 막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실수도 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망한 정치인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뼈있는 막 전 뭐 얘기 안 했습니다. 1인 1표제 부결로 안 그래도 좀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또 최고위원 보궐선거까지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정청래 대표가 더 긴장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정청래 체제 내부의 역학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령 이제 이번 보궐선거에서 비청계 최고위원이 3명이 들어오면 만약에 사퇴해버리면 바로 지도부가 붕괴돼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상황이에요.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상계엄 탄핵 가결 이후에 장동혁, 진종우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지도부가 무너졌잖아요. 정청래 지도부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확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청계로 꼽히는 이제 문정복 이성은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게 된 거죠. 최고위원이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뭔가요? 그냥 이름만 들어서는 최고. 근데 최고라서 그냥 모르는 거지. 최고다. 최고위원. 아니 그 맞아요. 이거 최고가 말 그대로 최고위원인 거예요. 당내 의사결정을 하는데 최고의 권한을 가진 위원인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고 7명 최고위원이 같이 지도부를 구성해서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당내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9명이 한 표씩을 행사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매주 3번 최고위원 회의를 할 때마다 또 발언권이 주어져요. 일주일에 3번은 자기 발언이 카메라를 통해서 온 국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최고위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죠. 이건태 의원도 얼마 전에 출마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이고 대장동 사건 때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분인데 보통 최고위원 출마 회견을 할 때 혼자 하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분은 뒤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서 계시더라고요. 한 대여섯 명이 쫙 이렇게 서 계셔서 보통 이렇게 좀 대규모로 하나요? 아니 근데 원래 주요 선거 출마할 때는 이제 다른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누구의 지지를 받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리잖아요. 이건태 의원의 출마 회견은 조금 상징적이었던 게 옆에 이제 정청래 대표의 당권 경쟁자였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이 같이 있었거든요. 한준호 전 최고위원도 있었고 그거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자기가 찐명 주자다. 출마 메시지도 이제 명청대전, 명청 갈등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정부와의 직접 소통을 강조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 체제를 이제 비판한 거죠. 보니까 이분 출마 선언할 때 당청은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그렇죠. 하셨거든요.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당청이 같이 못 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원칙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를 이제 연임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의 이제 리더십 위기가 쭉 가서 결국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될지 선배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1인 1표제의 부결과 뭐 지금 이어져 온 흐름 자체로 보면 이게 근데 꼭 대표직까지 사임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비정청래계가 최고위원직 3개를 다 장악을 하더라도 대표직 사퇴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기본적으로 수천만 원 이상에서 억대 돈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돈 들여서 기껏 당선이 됐는데 아무리 저놈이 믿다고 해서 같이 죽는 거잖아요. 아, 그쵸. 거기도 기껏 체벌 해오는데 공천권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카메라 앞에서 일주일에 3번씩 자기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버린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까지 정 대표가 이제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정 대표의 리더십에 뭐 타격을 입느냐 마느냐, 정 대표에서 물러나느냐 마느냐, 지점은 지방선거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뭐 예상하지 못한 또 사건들이 터져서 뭐 그렇죠. 아직 문제들이 일견이 안 왔기 때문에 그 중간에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어요. 뭐 통일교 의혹 지금 시끄러운데 거기에 뭐 누가 얽힐 수도 있고 정치는 항상 이제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지켜봐야죠 뭐. 알겠습니다. 하윤 인턴은 오늘 들은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TMI 어떤 거예요? 그 정청래 대표가 그 1인 1표제를 밀어붙인 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세계에 빠져서 그랬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듣고 나는 나중에 사회에서 한자 까면 나 절대 저러지 말. 항상 귀를 열고 그렇죠. 저 친구도 그 의원실에서 보좌 지인을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기한테 제일 득표율이 높게 나온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거기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거기다 요새는 또 저희 같은 건전한 유튜브 말고 페이크언을 묻혀놓으시니까 보면 볼수록 또 확증 편향이 강해질 거예요. 건전하게 비판하는 유튜브들 많이 보셔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 맑아집니다. 많이 좀 봐주세요. 내가 맑아지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네. 앞으로도 정치권 뒷이야기 또 궁금하고 소소한 TMI를 꾸준히 듣고 싶으시다면 동아일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투머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